자, 이제 요구사항을 먼저 체크를 해볼 겁니다. 받았잖아요.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간이야 항상 똑같으니까 볼 거 없고요. A 부분 단면도 40분의 1 확인, 어느 방향, 남측 인면도 50분의 1 확인하시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그리고 벽체는 기초 및 벽체, 그리고 벽체는 외벽은 붉은 벽돌, 단열재, 시멘트 벽돌, 그리고 내벽은 당연히 시멘트 벽돌일 것이고요. 단열재 두께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단열재 두께 3가지 타입 꼭 확인하시고요. 물매 타입 10의 3물매 확인하시고요. 시멘트 기와 이끼 마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처마 나온 벽체 나오면서 600 그리고 반자 높이 2400 처마 반자 설치하셔야 될 것이고요. 목재 창호 이중창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외부 알루미늄 이거 확인하시고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표현,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표현되지 않은 상부 캐노피 작도 안 하고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확인하셔야죠. 레이어 확인하실 때 레이어 부분에서 혹시 바뀌어져 있는 레이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완성이 다 됐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평면도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평면도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평면도가 잘려진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잘려진 방향을 잡으려면 종이를 받으셨을 때, 우리 시험지를 받았을 때 시험지를 돌려야 되겠죠. 자, 시험지를 왜 안 돌아가죠? 자, 시험지를 이렇게 돌려서 잘려진 방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잘려진 방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게 용머리를 기준으로, 용머리가 어딨죠? 마룻대 위치, 요선이 용머리선이죠. 요선의 용머리선을 기준으로 긴 지붕을 먼저 찾아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0과 2400이니까 5400이죠. 5400. 그리고 여기는 4300이니까 긴 쪽 지붕, 당연히 이쪽이 긴 지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어쨌든 잘려진 부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긴 지붕을 그려서 물매를 잡아와야지만 짧은 지붕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확인하셔야 될 게 계단의 개수죠. 자, 계단 개수 한 개, 두 개, 세 계단 올라왔어요. 세 계단 올라오고, 그 세 계단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으로 들어오고, 중문이 있네요. 중문이 있는데 한 계단 더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450이죠. 450. 그리고 4500으로 여기는 600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벽돌 표시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기초가 있는 애예요. 여기 벽돌 표시가 없고 칸막이 표시만 있으면 기초가 없는데, 이 타입은 벽돌이 있기 때문에 기초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기초에 대한 너비는 얼마냐라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길이 값이 있는지를 먼저 전체 화면 도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이 있죠. 1200이네요.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1200. 자, 그러면 요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면을 그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됐습니다. 도면들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항상 하셨던 렉탱부터, 렉탱이 아니죠. 리미츠부터 잡아야 되겠죠. 자, 가장 초기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빼고. 자, 요게 지금 가장 초기 상태죠. 요렇게 요거 좀 끌게요. 여기서 요렇게 초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메뉴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해서 메뉴 막대 표시, 그리고 형식으로 가셔서 도면 한 개, 0,0 엔터, 420에 297 되어 있는 거 420, 00, 쉼표 297, 00 엔터, Z 엔터, A 엔터 하시고요. 줌을 전체 하셔가지고 바닥에 모눈이 있으면 요건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저는 지우는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레이어 입력하지 마시고요. 렉텍 먼저 할 거예요. 골뱅이 아니죠? 0,0부터 해야 되겠죠? 다시 REC 엔터 0,0 엔터 그리고 420,297 엔터. 자, 표제란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옵셋 10 안으로 들어오고요. 안에 들어온 선 분해 익스플로드 X에서 분해하시고요. 25 하나 둘 하고 50 그다음 10 가로선 13번 TR 엔터 트림이죠. 자, 그 다음에 MT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편집키가 먼저 나올 건데 문자 편집키도 원래 없으니까 문자 편집키 없이 할게요. MT 엔터 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편집키 설정 도구막대 표시하면 문자 편집키 나올 것이고요. A를 선택해서 중간에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그 문자 크기 3 문자 스타일 굴림체 제가 굴림은 쓰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굴림체 하셔가지고 수험 번호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험 번호는 가운데 한 칸 띄어도 무방하고요. 한 칸 한 칸씩 띄어도 무방하니까 이거는 편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CO 엔터 복사하셔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시고 요건 지금 필요 없죠. 요건 다시 쓸 거니까 수험 번호 이 들어가는 글자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성명 물론 이거는 이 시험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지 그 지금 드리는 시험지 뒷장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독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수험 번호를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비번호가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등어리에 주는 비번호가 아니고요. 수험 번호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수험에 쓰시는 수험 번호 쓰시면 되고 지금은 1, 2, 3, 4, 5, 6, 7, 8, 9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제 이름 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라인 하나 그어서 한글이죠. 자, 라인 하나 그어서 요 한글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시험 때는 다들 당황하시기 때문에 한글 요거 되게 헷갈리시는 분 많고요. 근처점 켜서 서클 하셔서 가운데 점 잡고 반지름 9 하시고 옵셋 반지름을 밖으로 빼고요. 자, 그리고 라인 엔터 이렇게 수직 내리고요. TR 자, 혹시 빠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는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서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뭐 얘는 중간에 중심 굳이 안 맞춰도 되겠네요. 자, 굴림체 하시고 글자는 7 한 다음에 A 부분 단면 상세도라고 적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로 바꾸고요. 무브에서 이렇게 내려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에 선에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 선은 복사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 윗선이랑 떨어진 부분의 크기와 같은 크기 정도로 되게 하시고 전체 선택해서 3.5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S 이거 놓으시고 S A L L E 하시고 1분의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move 해서 뒤쪽 요 끝선 도자의 끝에다 맞추시고요. 자, 선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되셨으면 전체 부분의 가운데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분명히 폴더를 주실 거예요. 폴더를 주실 건데 그 D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하라고 시험 그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하실 건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비번호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비번호 저는 01번이다라고 했으면
01번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01번 안에다가 제일 처음 아이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바탕화면에서 01번 만들었죠? 이거를 표제란 또는 도면 테두리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하나 해 놓으시고요. 여기 저장 다 됐잖아요. 표제란 하나 저장을 해 놓으시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이 있긴 한데 A 영어가 안 먹죠? 예, 됐네요. A 부분 단면 상세도로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줌 수업 화면이 가려서 그런데 여기 보면 A 부분 단면 상세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Z 엔터 A 엔터에서 화면 아이고 한글이네. Z 엔터 A 엔터 하셔서 화면 주시면 여기 밑에 내려와 있죠. 되게 조그만하게. 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LA 엔터 이제 레이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 레이어는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문제 7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글로 그냥 넣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하지 마시고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녹색, 하늘색, 빨간색, 파란색, 파랑 히든, 파랑 배팅이죠. 그 다음에 노랑 히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놨으니까 당연히 색깔 같이 바꿔야 되겠죠.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노란색 선 타입 0.4 직선에 0.4 녹색 선 타입 녹색이고요. 직선이었고요. 녹색 크기는 0.2였습니다. 확인. 하늘색. 자, 하늘색 넣으시고요. 시안색으로 넣으시고 직선 타입 하늘색이 0.3mm. 빨간색. 빨간색은요. 센터선이었죠. 클릭한 다음에 로드 엔터 하시고요. 영어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센터 잡힐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 센터선 잡고요. 얘도 0.3mm 거예요. 그죠? 0.2mm네요. 파랑색. 파랑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얘도 직선이에요. 직선이고 0.09mm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파랑 배팅이잖아요. 그럼 파랑색하고 선 타입만 꺼내야죠. 로딩해서 배팅으로 바꾸시고 배팅선으로 확인하시면 배팅선 들어갔고요. 선 두께 역시 0.09mm로 세팅합니다. 노랑 히든 노랑색 선택 당연히 노란색이니까 두께는 0.3mm겠죠. 0.3mm고 0.3mm고 히든이잖아요. 히든 로드 H 히든선 선택. 사실 노란색 히든은 그 온수 파이프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하실이나 방수층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리해요. 어차피 주어진 조건의 레이어는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X 누르십니다. 자,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도면 제가 긴 지붕을부터 그리라 그랬죠. 전체 5천 중심선 기준으로 가로선은 당연히 GL선, 세로선은 요 세로선의 기준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우리 그 마룻대선이 되겠죠. 얘도 역시 노란색이래. 얘가 노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래서 얘가 마룻대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의 히든선 안 보이죠? 자, 여기서 기타 맨 아래에 있는 선 선택해서 기타 전역 축척 비율 10으로 변경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긴 지붕부터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체 크기를 잡아놔야 돼요. 옵셋 5400 이쪽으로 5400 여기가 긴 지붕이에요. 그리고 옵셋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 옵셋 4300 엔터. 자, 이렇게 하시고요. 4300에서 일단 이쪽으로 옵셋 2100을 용머리 기준으로 도면에 보시면 2100 나가고 1200 나가요. 자, 요 선도 미리 그려놔야 되겠죠.
요 선은 인면으로 보이는 기준선이고요. 얘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단면선들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옵셋. 아까 우리 그 계단수가 3개였잖아요. 3개였기 때문에 계단 높이까지는 450이고요. 그리고 150을 더 올려야지 마루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400. 여기 이제 반자선입니다. 요 반자선을 먼저 그려놓고 옵셋 600을 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게 용머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고등이 1000에 400이었죠, 물매. 자,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지붕 각도 라인이 잡혀요. 엑셀 엔터 하시고 여기서 MI 엔터 이렇게 내려서 전체 지붕 크기를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크기가 얼추 나왔잖아요. 전체 범위의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렉탱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불필요한 부분의 선들은 좀 없애버려야 되겠죠. 크게 그렸으니까. 자,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다 없애도 돼요. 사실 이쪽도 지금 현재 불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밑에 지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뒀고요. 다음 우리 이제 이 선에서부터 잘려진 부분. 여기서부터 우리 그 도면을 잠깐 제가 끝낼게요. 평면을 이렇게 끝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용머리 선부터 여기까지 2400인데 요 2400이 욕실 크기예요. 보면 2400의 거의 가운데서 끊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1200은 아니에요. 그러면 용머리서부터 대략 1000이나 1100 사이에서 끊어지게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 의미는 없지만 1100을 그냥 이렇게 보내시고요. 요 1100 보낸 선이 MA 하셔가지고 이거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요 선이 이제 끊어지는 선. 이제 이쪽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잘라버리면 돼요. 요 선 뒤로 나가는 선들은 다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도면들이 되겠죠. 요 부분이 필요한 도면 이제 얼추 크기까지 다 나온 상태예요. 자, 이제 그 제대로 된 도면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항상 그리는 부분이 요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선이 여기는 인면으로 우리 잘려진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4300 나간 이 선이 인면선이에요. 인면 부분. 그러면 여기 이 선이 4300 인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려지는 잘라진 단면의 메인 기초는 얘예요. 자,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단열재 두께가 120이었기 때문에 90 더하기 120 더하기 190 하면 총 400이에요. 중심선 기준. 중단열, 외단열 확인 안 했죠, 진짜? 그걸 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요 벽체선 안에 1.3선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죠? 외단열입니다. 이건 중단열 아니에요. 그러면 중단열 아니고 외단열이면 얘기 또 달라지죠. 옵셋. 어떻게 들어가냐면 190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19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우리 중심선, 외단열에 대한 그 시멘트 벽돌 1.0B의 벽체 크기고요. 다시 이제 밖으로 단열재 두께 120, 그리고 마지막 붉은 벽돌 0.5B 해서 90 옵셋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기초고요. 이쪽부터 계단, 이쪽부터는 반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선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 없는 선들을 잘라버리는 거죠. 여기가 실내니까. 자,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선 정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GL선은 이제 방 안에서는 필요 없는 선이에요. GL선은 우리가 밖에서 필요한 선이죠. 이렇게 선 정리하시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동결 깊이 900. 자, 요거는 조금 길게 뺄게요. 자, 동결 깊이 900, 옵셋 다시 400, 그리고 50, 그리고 200. 자,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단열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선 밑으로 들어가는 선들은 일단은 잘라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외벽선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 좀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푸팅 나와야 되겠죠? 200. 여기서부터 푸팅 200, 200. 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푸팅 나오고 100을 더 나올게요. 미리 한 번에. 자, 필렛 멀티. 한꺼번에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려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정리를 아예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리했고요.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동일한 재료에 뚫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감점 주기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끊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게 현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부분에서부터 계단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도면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도면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인데 이 계단 끝선이 이 외벽 끝선이랑 딱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러면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고마워요. 이미 크기가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이쪽이 중심선이잖아요. 바깥선에. 자, 요게 우리 쪽 중심선을 봤을 때 여기 외단열이기 때문에 요게 바깥선이죠. 단면으로 봤을 때 바깥선이면 윗면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바깥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가 계단의 시작선이에요. 자, 그래서 옵셋 300 하나, 둘 계단 두 개니까요. 그리고 옵셋 152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총 세 계단이 나가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게 필렛 멀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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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고. 자, 필렛 멀티를 이용하면 되게 빨라요. 도면 자체가. 자, 이제 GL선 넘어가는 침범하는 것들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도면 작도가 돼서 일단 아주 고맙게도 요 라인, 끝선, 기초의 끝선은 고맙게도 나타났고요. 혹시 오차가 생길까봐 근처 좀 끌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얼추 이제 그 건축 도면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보이는 건 현관문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어서 잘랐어요. 잘라냈고 이제 요 부분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도면을 복사를 할 거예요. CO 엔터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직선 부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기초가 있잖아요. 벽돌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기초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선만 지금 바깥쪽 선만 없죠? MI 엔터 뒤집으면 나오죠.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똑같이 같이 MI 엔터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죠? MI 엔터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쪽 기초는 금방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기초는 금방 그리게 되시고 TR 엔터 하셔서 선정리만 하시면 기초 작업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 현관까지는 선 자체가 나가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따로 끊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TR 엔터 하시고 요렇게 끊어져서 작업이 될 거고요. 요렇게 이제 방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얼추 각도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현관 부분 기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엑셀 엔터. 자, 나왔죠? 옵셋 현관 부분은 150, 50, 200. 다시 150, 50, 200. 필렛 멀티 아래쪽부터 하라 그랬죠? 자, 메뉴에 선 이제 각도 다 잡았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 TR 엔터
선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끊어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옵셋 세로선 150, 50, 200.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필렛 멀티.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옵셋 300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50, 200. 자, 다시 필렛 멀티. 이렇게 아래 거부터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옵셋 100. 요 선에서, 아이고, 요 선에서부터 100 하셔서 다시 필렛 멀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가는 선들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입구 계단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역시 MA를 이용해서 선 전체 같은 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MA를 해서 이 선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기초 모양은 이렇게 나왔고요. 기초 모양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기호를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재료 기호나 이런 것들은 그릴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간에 그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줌 수업 자체를 45분에 끝낼 거예요. 45분에 끝내고 제가 내려가서 오프라인 수업 지원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이 8시 정각부터 진행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제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일단 이쪽 부분은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놔두고요. 단면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따로 했었죠. 따로 한 이유가 이 부분에서 그냥 겹쳐지는 부분을 그 실수하실까봐 일부러 따로 그려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50, 50, 200.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요 선 같은 경우에 자, 익스텐더 해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나가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쪽 부분, 실내 부분도. 자, 그렇게 해서 요 선과, 아이고, 요 선과 요 선 부분을 놓고 가운데만 자르면 어차피 서로 다른 선이기 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다 안 그리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건 안 했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쨌든 이쪽 나왔고 이쪽 나왔고 이쪽까지 다 나왔어요. 자, 현관문 그려봐야 되겠죠. 현관문 전체 두께는 200이잖아요. 200인데 요 200을 우리 현관문에 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현관문을 보시면 지금 화면이 지금 확대를 한 거라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요 현관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인데 이 현관문 문틀은 여기에 다 꽉 차지 않아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꽉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아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잠깐 옆으로 나와서 현관은 따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렉탱 하시고요. 골뱅이 150 쉼표 45 엔터 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현관의 문틀이고요. REC 엔터 다시 한번 하는데 골뱅이 30에 그리고 15 엔터 합니다. 여기 있는 애 무브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놔주시고요. TR 엔터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그 현관 문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우리 문 열리는 방향이 밀어서 바깥쪽이에요. 자, 이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문 열리는 방향 이쪽에 있죠. 이 부분. 네. 그리고 이 선이 문틀이 있다는 선이에요. 이 선이 없으면 문틀이 없는 거거든요. 문틀이 분명히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 문틀이 그냥 기본선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문용으로 만들어진 문틀이에요. 저쪽에 선이 있었잖아요. 평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렉탱 골뱅이 30에 150. 자, 요게 이제 문의 단면을 작업한 거고요. 문의 단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이쪽도 라인이 하나 가고 이쪽도 라인이 하나 가는데 이쪽도 라인이 하나 가는데 얘는 인면으로 보이는 문이고요. 여기는 단면으로 보이는 문이에요. 자,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가운데는 유리에 대한 단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 하나 이렇게 긋고요. 옵셋 2100이잖아요. 문 전체 높이는 항상 2100이니까 가운데 옵셋 2100 나누기 2 한번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익스텐드 EX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선들 쭉 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MI 엔터 하기 전에 색깔부터 바꿀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색깔 선이니까 레이어를 선택해서 바꾸시고요. 나머지 선들은 기존에 있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를 MI 엔터 미러에서 이렇게 뒤집을게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가운데 선 필요 없죠, 이제. 그리고 나서 손잡이 부분, 옵셋 900. 손잡이는 항상 900입니다. 손잡이 900 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 문틀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TR 엔터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유리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자, 이것도 이제 역시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인데, 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시간에 안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복사 엔터 이렇게 보내고요. 자, 여기서 스트레치 엔터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150이었잖아요. 15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절반, 150의 절반인 75만 딱 잡을 거예요. 75만 잡은 상태에서 무브에서 이렇게 가운데다 붙일 거고요. 이 가운데 붙이는 걸 살짝만 옆으로 밀어서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러에서 문틀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다 됐죠? 다 된 게 아니죠. 지금 뭐가 안 됐냐면 요 위에가 안 됐어요. 자, 이건 무브에서 옮겨놓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150이 아니었나 본데요. 자, 150이 맞는데 저희가 400이죠. 참, 제가 그걸 실수했군요. 뭐 어쨌든 250을 했어야 되는데 150을 했죠 제가.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밀어 무브에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근처점이 꺼져 있죠. 자, 근처점 켜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정도 선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쪽 부분은 어차피 막혀져 있는 선인데 제가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잘못 그렸어요. 이거는 감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다 하고, 자, 이렇게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 있죠. 요 부분만 복사를 해요. 위에 있는 상부 고정창을 그리는 거예요. 상부 고정창을 이렇게 복사를 해 놓고요. 상부 고정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선에서 움직여서 작업이 되는 게 맞고요. REC 엔터에서 골뱅이 창문이랑 똑같아요. 30에 60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무브해 가지고 이 가운데다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얘를 MI 엔터 이렇게 뒤집어 놓고 TR 엔터 하셔서 이 선택 가운데 들어가는 문틀 부분에 있는 선들 지워서 유리만 이렇게 단면으로 표시하고요. 선과 선은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이어주고 MA 엔터 해서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거 아무래도 키워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Shift 키 누르면 선택 해지되죠. 스트레치 엔터해서
이쪽으로 100만 늘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작게 돼가지고 모양이 안 이쁘게 됐어요. 그래서 100만 늘렸고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시 이 부분만 잡아서 줄일게요. 스트레치 엔터에서 이건 다시 100만 줄여서 모양을 조금 이쁘게 수정을 했어요. 시험장에서도 이런 일 생기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거 틀렸다라고 해서 탈락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가운데로 좀 옮겨서 좀 모양을 이쁘게 좀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선이 없어서 가운데가 안 잡힐 때 이렇게 중복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겹치게 선 하나 긋고요. 부부에서 가운데를 가운데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도면 전체 가운데로 선 들어가고요. 외벽선 진한선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저거잖아요. 요 선은 아까 그 물매 잡았던 선이라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두리보가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보까지 작업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잘못된 거 없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문이 있어요. 중문이 있는데 중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TR 엔터에서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있는 요 선은 지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중문이 시작되는 선의 전체 기준을 잡았으면 같은 철근 콘크리트는 반드시 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문이 발생을 하는데, 중문은 여기서 도면 그린 거 있죠? 복사할게요. CO 엔터. 상부 고정창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옵셋 2100. 문 크기는 항상 다 2100이니까요. 자, 옵셋 2100 하고 여기서 무브 엔터 해서 잠깐만요. 자, 무브 할 때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죠. 무브 엔터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이 부분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거 보이시죠? 요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여기 있는 애도 사실 스트레치로 해도 되고 트림으로 잘라버려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사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문 선택이 됐는데 중문은 이 모양 그대로 간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30에 60이었죠. 30에 60이었으니까 스트레치에서 60이 아니라 얘가 1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30이 더 나와야 되겠죠. 얘가 잘못했죠. 120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그냥 요걸 복사해 올게요. 갑자기 계산이 또 안 되네. CO가 잘 안 먹어요, 제가 지금.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한 거죠, 얘가. 요게 아래 위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시 무브해서 2100은 정확하게 나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문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가 미러가 되면 되기 때문에 MI 엔터 하셔가지고 미러 시키면 돼요. 2100 가운데로 미러 시키면 되는데 굳이 MI 엔터 하지 마시고 복사해서 그냥 복사키가 잘 안 먹는 게 이게 함정이네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문이 다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중문 완성된 겁니다. 중문 완성됐는데 가운데 유리 들어가는 것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한 계단 올라와서 중문이 시작되는데 이 중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벽돌로 작업을 했잖아요. 벽돌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90에 190. 자, 주요 구조물이죠. 인방은. 그래서 사선이 아닌 X자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MAI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시고 무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깁니다. 자, TR 엔터. 요선과 요선 사이에 들어가는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현관문 부분 위에 인방이 그 중문 위에 인방이 들어가고 상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벽돌이 내려오고 테두리 부대로 누를 겁니다. 벽돌로 되어 있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옵셋 온수 파이프 들어갈 거예요. 지금 45분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